인투TV 정치포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4년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 정확히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가장 국회에서 가장 유쾌하고 네, 육회? 네, 가장 맞습니까? 진솔한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패널로는 신규철 전환사회 시민행동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면 편하게 오늘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저희 의원님 무슨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그럼 첫 잔은 의원님이 좀 그럴까요? 따라 주시죠. 저는 청아가 좋습니다. 네. 청아를 청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불쑥 들어오나요? 네, 청아를 청하셨어요. 청하는 대로 청아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예, 네, 예. 네. 그게 서서히 대표가야죠. 네, 네, 그런 저는 거에 흔들리지 소주로, 않습니다. 네, 저는 소주로. 아니 근데 네. 이거 예. 인투투비 인천투데이 뭔가 좀 박찬대 의원에게 야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야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먼저 오면 할수록 말이야 노출 횟수가 높아서 유리한데 예. 어떻게 박찬대 의원을 제일 처음으로 했느냐? 저희가 여러 뭔가 좀 의원실에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 의원실에 타진을 했는데 네. 가장 먼저 출연하겠다고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심지어는 출연을 했다가 나 좀 미뤄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인천투데이에 대한 호감도는 다 높은데 네. 그 같이 동행하는 패널에 대한 부담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이게 그 뭐 사람이. 신고. 의원님 네. 저희 시청자 인천 시민한테 한번 건배사 하고 시작하시죠. 우리 포차니까 네. 술 먹는 거 아마 이해해 주실 거고요. 네. 원래 음주 방송은 금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음주를 해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들었습니다. 예. 저 인천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우리 정치도 시민들의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많고 섭섭함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무라고 혼내셔서 가르쳐가지고 정치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인천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인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위하여. 네. 야, 유아야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많이 길었어. 네. 네. 요거에 이제 한 5분의 1로 줄이면 되겠죠? 예. 편하게 드시면서.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예. 네. 아무튼 뭐 어려운 질문 하면 다 말할 거예요. 저도 참 부담이 최고위원이랑은 처음 이런 자리를 해보는 거라. 최고위원. 무게감이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찬대 최고야. 요거 아시죠? 아고에. 네. 아고에 이거 많이 드시고 제가 오소리 감투 이런 거 좀 자르겠습니다. 이 오소리 감투 이게 자르기 전 모습인가요? 예, 이게 이제 아고 오소리 감투. 사실 이 집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이제 촬영도 하고 막 이래서. 제가 질문을 그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예. 이제 인천에서 취재를 할 때도 박찬대가 가장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름이 이제 난 계기가 저번 대선 때였던 것 같아요. 대선.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의 입. 그것 때문에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때 당시엔 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는 주류 정치인 뭐 네. 대선 후보하고의 관련성을 전혀 갖지 못했던 그냥 신진 정치인이었는데 그렇죠. 예. 저번 대선에 즈음해가지고서 우리 당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해서 함께하는 결단들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주류 세력들, 개파들 간에 대선 후보를 내면 우리 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동료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4월 7일 대선 1년 전에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진짜 해선 안 될 수도 가볍게 있었던 질문했는데 뭘 그렇게 길게 답변하는 거야? 가벼운 질문, 가벼운 질문. 아무튼 4월 7일 재보궐선거 우리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좋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맞대응할 사람이 필요하다. NI하고 SK로는 좀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있을까? 변방장수이지만
그래도 혁신의 아이콘이고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정치인이 이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딱 선택을 했더니 네, 하지 바로 마시고. 거기서 네네. 바로 비서실장을 처음에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가 비서실장을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 네네. 네네. 처음에 그걸 제안을 했다가 다음에 이제 박홍근 비서실장이 네. 임명이 되고 아니 거기도 이제 원하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래도 의정활동 경험이 더 있고 업무적으로 더 잘 검증된 박홍근이 비서실장을 하고 좀 밀렸다. 선수가 높은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하고 좀 일자라고 젊고 일자라는 네. 좀 밀려서 그래서 밀려서.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네. 사실 이재명 우리 후보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같이 했던 건데 그게 바로 2021년 7월 1일 야 기억하시네 날짜도. 날짜 기억하죠. 아. 7월 1일자에 네. 딱 스타트가 시작이 됐고요. 아직 2년에서 한 두세 달 모자라죠.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여기까지. 네. 앞에 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 없습니다. 그래요? 편집 없어. 자, 한잔하시고. 화를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장님 컨셉은 화해. 원래 뭐 제 내가 왜 일본으로 나온지 알죠? 패널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자리라서 여쭤볼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재명이 입을 여쭤본 게 대선 때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좀 그 이재명 후보와 어떤 그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박찬대 당시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이런 거 괜찮네 뭐 싶었던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에피소드. 이거 질문이 너무 칭찬 모드로 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에피소드 7월 1일이에요, 바로. 네. 저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을 갔어요. 안동에 같이. 그래서 네. 저도 또 우리 부모님 고향이 안동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다 안동 사람이고 네네네. 저도 안동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인천에서 난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을 같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상묘도 막 이렇게 네. 참배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을 하는데 네.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형님, 네. 나 김남국 의원 넷이 앉아서 이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술을 막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화장실 가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반찬 코너에 가가지고 반찬을 막 담으시는 셀프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위를 이렇게 봤더니 반찬은 셀프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좋다라나.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렇지. 보통 이제 시킬 수도 있고 뭐. 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김남국은 시킬 수 있잖아. 김남국은 오래됐고 두 사람이 중대한 사이예요. 중대 선후배 사이. 중대한 사이. 오늘 웃으면 안 돼. 오늘 아주 농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시킬 만도 한데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셀프 딱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네.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지. 소탈하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과는 좀 다르네. 한 게 이재명에 대한 첫. 야, 역시 측근은 측근이네. 측근이네요. 그냥 거의 뭐 아니 찬양일생 아니고 저 양반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네, 느낌이 다음 들고.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하나 이번에 하나 하시죠. 이제 편하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하세요. 아니 근데 요즘 박찬대 너무 떴다. 동네에서 볼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네. 고민이면서도 네. 정말 잘해야 돼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비를 내고 있는 네. 그 당원들이 200만 명이에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네, 은근 자랑. 네. 그리고 권리당원. 네. 가서 봐. 저기 뭐 국민의힘이 80만이었나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200만인데 200만. 그 중에서 6개월 이상을 내 가지고 지속 권리당원이 140만이라고. 이야. 근데 제가 거기서 서열 5위. 당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1등 최고 정청래, 2등 최고 고민정, 3등 최고 박찬대. 야, 그 3등 가셔서 맞아, 3등.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400만 명 민주당원 중에서 서희 200만 명. 200만 명. 앞으로 목표는 400만 명. 그래서 정말 생각해봐도 높아졌죠.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떴다. 그래서 지역에 안 보인다. 그래서 뻥인이라고 동네에 없다. 아니. 뻥인이라고 그거.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국자만 빼면 회의원. 우리 회의원이야. 회의원. 무슨 얘기냐? 이거 웃으면 안 돼. 회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자구나. 그러면 회의가
야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제가 새벽 6시에 아,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느낀다고요? 아, 이게 무슨. 회의가 너무 많아. 회의가 너무 많아. 오늘이 무슨.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또 말장난이야. 그래서 제가 네.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요. 네. 그리고 집에 보통 거의 12시 돼서 들어와. 아, 인천 집에서 출발해서. 예, 예. 이거 이제 완전 여의도에서 중독이네, 회의를 하다가. 중독. 아. 그럼 그러니까 지옥불을 언제 돌리냐? 아니 그래 그런데다가 또 주말에는 또 그래도 교회도 가고 네. 또 성당도 가고 스님도 뵙고 와, 그다음에 또 초교파야. 예? 초교파야. 아니죠 저는 기독교인이죠. 저는 기독교인인데 스님들도 훌륭하시더라고. 물론 그 목사님들은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초교파네요. 아니 그래서 그 주말에도 회의가 긴급 회의가 극히 많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아니 그래서 동네에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네. 동네를 많이 못 배웠는데 네.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 손을 딱 줬더니 박 의원 내년에 혹시 총선 나오나? 이렇게. 아, 지역구 주민께서. 그거 내가 민심을 정확히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을 나오나?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일단 한 잔 주시면서. 그래서 정말 내 예상이 딱 맞았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저기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 앞에서 아니, 혼자 저는 무슨. 민주당 서열 5위로서 그 국가 전체의 의지를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거 못하잖아요. 내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니, 잘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아침 오전에 네. 지역 행사를 좀 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아, 이제는 선거철이 다가왔다 이거지?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사실은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행사가 없었어요. 그렇긴 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잠깐. 내가 질문을. 그래서 우리 그 화는 삭히시고. 시민단체에서는 뭐라 하냐면 국회의원 한 번만 해야 된다. 아. 한 번씩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참신하고 젊은 사람만 계속 한 번씩만 뽑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한 번만 할 거니까 열심히 국정을 위해서 막 뛰는데 이거는 국정 뛰다 지역구 와야 되죠, 뭐 와야 되죠, 눈치 봐야 돼요, 유권자.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못한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무조건 초선만 다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 여론에 반영을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계속 뽑을 거냐, 새 사람을 뽑을 거냐, 네. 새 사람을 뽑겠다는 게 한 60%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위험하네.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늘 네. 어묵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어서 저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사실 지금 뭐 4선, 5선, 막 6선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마치 국회의원님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선이시죠? 네. 다음번 오시면 3선이시죠? 이제 중진이 되시네요. 대면. 네, 되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네. 예. 저는 가장 적당한 선수는 몇 선수이며 그런 5선, 6선을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초선도 아깝고 오, 어떤 사람은 5선도 자기 역할이 있다고 케이스 생각해요. 바이 케이스다. 저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본인은 저는 그 판단을 그래서 내가 이 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 판단은 네. 국민이 한다. 본인도 해야지. 내가 각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아니 여쭤보잖아요. 아니, 처음에 네. 초선 나갈 때도 네. 내가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느님이 보실 때 네. 내가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깜이 안 되면 떨어뜨려 주시고 아.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붙여달라. 하느님과 유권자께.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느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너희들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은 국민들 가운데서 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술 더 먹으면 안 되겠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신 차장님, 신 위원장님, 예. 신 위원장님 말씀에 내가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마치 네. 본인이 3선을 했는데 4선 하고 싶어서 또 나오고 네. 5선 하고 싶어서 나와서 또 당선되고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선의 주체가 자기의 의사결정인 것처럼 얘기한 것도 그것도 옛날 정치 문법이에요. 국민이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격이 안 되고 3선으로 또 그 국민들이. 그렇죠. 자. 3선으로도 과분한 사람이 4선을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지가 하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고 국민이 뽑아주는 자, 그러면 정치 개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됐으니까 다 국민의 뜻이니까 정치 개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침 지금 정치개혁 시즌이 네. 다가오긴 했죠. 네. 예,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전원 정치 개혁 얘기를 하고 얘기로. 있고, 네. 예.
아, 지금까지 이렇게 다 된 것이 다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세월의 변화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네. 만약에 뭐 독재자가 세종대왕 같다 라고 하면 독재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잖아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집단 이성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 하나 고르라 그러면 그거예요. 마치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정치는 주인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우린 대리인이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모든 정치 영역과 정당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마름이 주인을 무시하잖아. 요즘이 아니라 마름이 과거부터 그랬어. 과거부터. 주인을 무시하잖아요. 아니 과거부터 그랬어. 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내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뀌는 네. 거죠. 주인을 무시하는 마름은 내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 당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당은 요새 저쪽 당은 네. 우리 당은 어떤 갈등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게 정치개혁, 공천개혁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당은 지금 어떤 갈등이 있냐면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름을 쫓아내는 거. 일단 나는 요새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그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뭐냐면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아,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2009년 5월 말에 노제를 참석하고 나서 시민이 무엇인지,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부평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 평화복지연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모르는 단체인데. 네, 그렇죠. 네. 그때 사회복지보건연대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모르는 단체예요. 평화와 참여를 가는 인천연대도 그렇죠. 네. 다른 데죠. 네, 네. 근데 나는 지금 요새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거는 시민단체의 형태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그 사람들이 정답이죠, 네. 권리당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내는 사람이 아까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들이 예전의 당원하고 달라요. 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구의 당원들을 자, 좋습니다. 네.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원을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국회의원이 지배하던 민주당의 목소리를 이제는 당원들이 요구하고 네, 이쯤에서 통제되지 않는 네, 네. 이쯤에서 일단 네. 그러면 개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원 분포에서. 아, 일단 한 잔 드시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혁 의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 국민들은 모든 개혁을 원하시잖아요.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뭐 경제도 개혁해야 되고, 다 개혁, 뭐 이렇게 개혁 의제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선거 시즌이 앞두고 나서는 이제 뭐 또 개혁 의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이거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예.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도 약속은 했잖아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제의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원위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대표성하고 네. 그다음에 비례성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막아내고 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 의원 정수 좀 늘리자. 요즘 아주 그냥 정치 개혁에 지금 반대 어깃장을 아주 합리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축소해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개인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못하냐?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야,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300명도 많은데 더 늘린다고? 60명을 더 늘린다고? 뭐 500명이 된다고? 허락 못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머슴들이 봤을 때는 300명이 아니라 뭐 360명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구 일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아니 지역구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역구 소홀해가지고 요새 좀 죄송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역구도 잘해야지. 중앙정치도 잘해야지. 개혁도 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애로를 우리 신 위원장께서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비례대표라고 보는데 이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나야 사실은 대표성도 키우고
또 연동제도 의미가 있고 네. 권역별로도 가능하고 한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찬성합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왜 그걸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치 개혁이 되려면 그 이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존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안 되고 계속 나쁜 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면은 약간의 조정의 틈을 주기 위해서 약간 정수를 늘려서 그 이해 조정을 좀 해서 왜? 아니 그 저기 뭐야 지역구가 농촌 도시 틀리고 전라도냐 경상도냐 수도권이냐 틀리기 때문에 서로 피해보는 쪽을 안 돌려고 하니까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조금 보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느냐 이걸 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투데이도 정론지로서 네. 정치개혁의 방향은 의원 정수 확대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동감. 네. 네. 뭐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정치학자,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예, 있죠. 우리 재원국회에서도 우리가 2천만 명일 때 200명 정도를 우리 국회의원 정수를 했다는 거는 10만 명당 하나 정도를 그쵸. 생각했던 거고 선진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만 명 미만의 그쵸. 사실은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거든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명 정도만 늘어도 60명만 늘어도 네, 좋죠.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 네. 기틀은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약간 근데 좀 문제는 그거를 뭐냐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못하니까 정수 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 어떻게 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 조정은 못하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그 되겠죠. 범위 안에서 아마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수가 늘려야 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늘리지-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권역별로 연동형도 추진할 수 있고. 아 그러면 의원님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뭐가 있어요? 정책으로. 늘리지 않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역 대표성을 따졌을 때 권역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되죠. 지역구원들이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려서 왜냐하면 살겠다고 저항하는 네. 사람들을 강제로 이것도 이제 민주국가고 그다음에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쵸.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강제화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정수를 국민의힘은 정수 오히려 축소해라. 그렇게 어긋장 놓고 있고 그건 파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어긋장 놓고 있고 주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긋장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더민주는 이제 그 정수가 늘어나기 전에는 개혁하기 어렵다. 그럼 답은 나와 있네. 개혁 우리 한 발짝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개혁에 중요한 전제며 강력한 동력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고 그 늘린 정수를 그러니까 포함해서 안 되니까. 비례대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한 발짝으로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네. 의원님 생각은? 제 생각은 네. 권역별로 네. 연동형 비례를 하고 그게 좋다. 그리고 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대1 정도로 하면 네,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일단 이 안건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네, 저 한 잔만 주시죠, 의원님. 네. 예. 자작하세요. 자작. 지금 바쁩니다, 지금. 아, 자작은. 네. 자, 네, 자, 이 정치개혁. 자, 네. 비가 자작자작 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밖에 비가 내리네요. 아, 비가 자작. 이 웬 망발이냐. 자작을 하라 그랬더니 비가 자작자작 온다. 네. 아, 원래 이- 비 오는 날 왜 부침개 생각나냐면요. 네, 이 마임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비 오는 날 부침개 생각나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찬대 의원이 마치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을 착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네.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네. 이 능수능란해지셨네요. 아니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김현철 기자님하고 우리 신 위원장님 앞에서 네. 에휴, 어렵죠. 네. 자, 그러면 네. 아, 네, 네, 뭐, 시작합니까? 네. 네. 자 이거 아니, 아니, 말하면 안 되고 술도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일부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요. 제가 드리면 안 돼요? 아, 네, 하십시오. 네.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정치 개혁과 더불어서 이제 공천 개혁이 예. 또 하도 아닙니까?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그 방송인데 더 라이브 그 딱 보니까 어제
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민주당에서 혹시 봉다리? 네네네 삼선 연임 같은 지역구 삼선 연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정치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4선 5선 되면 여기저기 때가 묻게 되고 개혁성이 후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특히 인물 교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날 청년 정치인 길러낸다 다 거짓말이에요. 삼선 연임만 끝나면 저는 그런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까? 네. 네. 허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야 최고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의지. 예,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아 예. 특히 하나 말씀드리면 아니 방향성 맞는데 본인은 그걸 주장하는 아니, 의지가 있냐? 혼자 이거.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 얘기만 딱 저는 이제 이 자리는 뭐 이재명 측근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박찬대로서 생각하는 정치 개혁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을 삼선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본인은 3선 이상 하겠다. 아니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저도 이제 결단을 할 아니 건데. 나는 그렇게 들리네. 나는 본인은 3선 아니, 그러니까 이상 하기 때문에 아니 오로가 나는 잠깐만요. 이거는 저 의원님 얘기를 좀 나는 들어야 그걸 돼요. 반대한다. 그 아, 얘기 질문을 하셨으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안 들어가도 뻔해 안 들어가도 뻔해. 내가 봤을 때 한 3선 정도 하면 스스로 판단할 것 같아요. 직업 국회의원으로 아유 거짓말하지 4선 5선 할 마세요. 건지.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해요? 아,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권력의 그 달콤한 맛을 어떻게 판단을 아니, 합니까? 국회의원이 달콤하다고요? 그럼요. 나는 회계사가 훨씬 달콤해. 나 너무 요새 요즘 장사가 좀 돈이 좀 잘 안 벌리나 보죠? 돈은 당연히 안 벌리죠. 네. 연봉이 20분의 1로 줄었는데. 아니, 회계사 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정해진 봉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욕심,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포기했거든요. 네. 돈 욕심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뭐- 부분에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죠. 네. 진짜 공인이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국회의원은 3선 정도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원해도 뭐 오영환 의원처럼 초선인데 간두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지자체 단체장 3선 연임 금지 아시죠? 알죠. 네. 아, 그건 되는데 왜 국회의원은 안 될까요? 그거는 네. 조금만 변명을 하자면 네. 일단 대통령도 국가단체장인데 네. 한 번만 하고 안 하시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 역사의 슬픈 역사 그렇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우리 단체장들은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점점 이렇게 사실은 그 영향력이 공고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막은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그게 뭐냐면 예산을 심의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헌법상. 그리고 아, 집행권이 국회의원은 없고 약간 인사권이 널널해도 없어. 된다? 아니. 별로 변명이 안 돼. 아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저기 뭐야 권한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 네. 그게 잘 작동이 안 돼. 그렇잖아요. 아유, 뭘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잘 되면 대한민국 특검 맨날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내려놓는 건 못 봤어요, 진짜. 저기 연금 내려놨잖아. 아, 뭘 연금 내려놨- 받는 뭘 줄 알더라고. 아, 옛날에 저기 뭐 100만 원이야 200만 원 국회의원 전직 저기- 국회의원들 연금 있었죠. 네. 우리 그거 안 받잖아. 그거 하나밖에 안 내려놓고 뭐 그거를 삼선 연임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맡겨도 될 정도로 국민들의 감시의 능력이 커지 않았나.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100%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로 나는 이걸 법제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저는 네. 동의하는데 네. 그거를 강제화해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라고 하는. 아니 지금 자치단체장들 3선 연임이 아,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왜 법제화 안 됩니까? 아니, 선생님. 거기는 입법권이 없잖아. 네. 제 고민은 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이 3선 이상 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이 현재 만든 시스템 내에서 이 그 국민들의 어떤 이 피로도나 국민들의 이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화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예, 그리고 당연히. 저번 대선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네. 혁신에 대한 요구는 사실 우리의 가장 따라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 무모한 행정부의 뭐 시행령 통치, 입법부 무시하고 사법부 무시하고
거의 검사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안정과 혁신을 같이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니 야당이 무슨 뭐 안정을 아니 우리 야당끼리 야당이 무슨 안정입니까? 혁신을 해야지. 아니 마지막 좀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참. 잠시만 내가 말 많이 하면 여기서 제안하는데 우리 심 위원장님이 말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그만이세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사실은 사회자니까 제가 사실은 혁신에 대한 요구는 그거는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늘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 국민으로부터의 압력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길로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 내부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동시에 또 안정적인 사실 민주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큰 화두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예. 그 뭐 체포동의안과 네. 관련된 사실 뭐 이탈표라고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감안을 하면서 윤석열 행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싸움이 내년 총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네.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전략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부의 마지막 질문을 일단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질문을 하면 방금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와서 이어갈게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아 그랬어요? 예. 그 사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제 사실 흔치 않은 일이 사실 초유의 일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 검사 독재,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말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 그건 이제 두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입장과 그 이재명의 측근으로서의 입장. 요거를 마지막으로 1부를 딱 한 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철저한 검사 리스크예요. 검찰 리스크. 뭐 아시겠지만 332번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332번. 네. 332번에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조국 장관은 네. 몇 번 했습니까?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 한 30번 했나? 네. 30번, 50번? 한 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1년 6개월 가까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특히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332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망신 주기 위해서 막 압수수색을 했어요. 야당 당사 터는 것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국회 털고 야당 당사 털고 332번을 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증도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던 428호 약정설 그렇잖아요. 대북 송금설 뭐 이렇게 해서 기소에서 다 빠졌다면서요. 다 빠졌죠. 네. 그거 다 빠지고 뭐 하는 것마다 뭐 김성태 귀국하면 작살난다. 작살나긴 뭘 작살나. 대북 송금설 이거 다 빠졌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진술밖에 없더라고 진술. 진술도 번복된 진술. 그래서 332번에 압수하고 지금은 부끄러운지 마지막으로 한 건이 한 게 뭐냐면 경기도청에 쳐들어가가지고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의 20며칠 동안을 그냥 경기도청의 4층을 점거해가지고 6만 건의 서류를 압수해요. 뭐라도 나와라 뭐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엄청나게 쪼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2,300명인데요. 네. 2,300명 중에서 윤석열 사단, 박영수 사단 요 사람들 한 100여 명 정도만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요새 슬슬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그렇잖아요. 보석도 허락하고 분위기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동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이라도 그 재판을 참관했던 사람이라면 황당하네요.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한대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네네. 검찰 리스크 다 철저하게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 그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우리 내년 총선까지 이거 해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내에 사실은 화합과 아니 비대위장 뭐 한다고 말이 막 나오던데요. 비대 못하죠. 아 계속 갑니까? 계속 가죠. 이재명 체제로. 이재명 네. 체제로. 예.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는데 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12월달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대책이 없어요.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돼. 아 전당도 또 치러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러면 지금 관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이재명이 지금 간두는 거 원하지 않죠. 아, 지금 간두시라고? 요번 달에 아 왜 간둬? 이겨내야지 이 사람아. 이게 내야 된다고. 아 예 이겨내야. 저 내년 총선에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말이야 개혁에 대한 이재명이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재명이 한테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기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기 오차범위 밖에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요. 네. 더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중도층에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이 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중도층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뭐를 보였다기보다 저쪽이 너무 못하니까. 네. 윤석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민주당의 지지로 간다고요? 아니야. 윤석열을 평가하고 네. 민주당을 평가했을 때 네. 윤석열을 평가해 보니까 네. 완전히 헛발 정권, 무능 네. 정권, 무책임 정권, 무대책 정권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저기 우리 대통령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그 요소가 좀 일단은 지금 현재 크고 그럼 반사 이기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으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 말마다 실력으로 끊으시면 해야지. 어떻게 말마다 끊으시면 제가 끊었어요. 네. 헛발질을 하면 정치포차 반사이- 이래로 끝날 네. 것 같아. 패널 바꾸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겸손하게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 어떤 조사는 막 15%씩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차가 벌어지는 거에 그러니까 영향을 잘 하시라는 받고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가 꾸준히 더욱더 잘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검실하게 하지 말고. 예,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이렇게 1부는 그러면 네. 자, 저희가 짠 하는 걸로 해서 1부를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1부. 짠.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